자, 여러분들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먼저 중요한가라고 봤을 때 항상 시장이 상승장 속에 있는지 하락장 속에 있는지 일단 이걸 먼저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종목군 섹터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4차 산업 섹터, 그다음에 남북 관련된 섹터. 요새 또 남북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 또 밑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약바이오 섹터. 이렇게 삼각편대가 팀을 이뤄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종합이 따라줘야 여름의 계좌가 탄탄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아마 미국 시장 보셨죠? 또 지금 주변에서 나온 얘기들도 많이 보셨죠? 추가적으로 미국이 한 2,600억 달러에 이상에 해당하는 관세를 매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고요. 또 우리 공부하는 앵커, 우리 황보혜경 앵커가 방금도 제가 들어가기 전에 소장님 미국과 일본이 무역전쟁 또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가능성이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여러분이 생각할 것이 뭐냐면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주가지수에 대해서 상당히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종합을 분석할 때 어떤 부분들이 가장 먼저 중요한가라는 건데요. 잠깐 지금 뭐 얘기가 이미 나온 김에 우리 앵커의 질문부터 먼저 바꾸고 갈게요. 여러분 제가 TV에서 이런 얘기 말씀드렸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피부에 안 와닿아요. 보호무역주의, 그 뭐 무역을 보호한다는 건가? 예, 말은 그렇습니다. 자국의 무역을 보호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피부엔 별로 안 와닿아요. 또 저는 강의할 때 그런 표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피부에 다이렉트로 와닿을 수 있는 표현, 이런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죠. 제가 그래서 그 말을 바꿔드릴게요. 보호무역주의란 조금 예를 좀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근린 궁핍화 정책이에요. 근린 궁핍화 정책이다라는 것은 어떤 관점이냐면 여러분들 왜 여러분이 사시는 주변, 특히 뭐 아파트 주변에 보면 하나씩은 다 있죠. 뭐가? 근린 공원이요. 그러니까 아파트 주변에 있는 공원이 근린 공원이잖아요. 그러면 근린 궁핍화 정책은 뭐냐면 미국이 아닌 미국 바깥에 있는, 그러니까 미국과 그 외에 미국이 아닌 나라들이죠. 미국이 아닌 주변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 궁핍화된다는 겁니다. 아예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김에 더 다이렉트로 표현할까요? 보호무역주의란, 최소한 트럼프가 쓰는 보호무역주의란 주변 국가 거지 만들기 정치다 하면 어떠세요? 확 와닿습니까? 지금 완전히 중국이 속된 얘기로 탈탈 털리고 있죠. 그래도 G2인데 저래까지 탈탈 털릴까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예상하시는 분들 많지 않을 겁니다. 초창기에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 얘기가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이거는 중국도 손해지만 미국도 손해야. 그리고 미국의 업체들이라든지 아니면 소비자들이라든지 압박이 심하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트럼프가 이걸 거둬들일 거야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요즘 지금도 그 생각 아직도 잘못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끝나지 않죠.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그냥 끝나는 전쟁이 아니라 엔드레스 워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끝날 수가 없는 거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국에서 관세 매기는 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이게 단순하게 무역 적자 폭만 줄이겠다. 물론 지금 11월 6일이 바로 코앞에 중간선거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그 레코드입니다. 이 무역전쟁의 시발점이 됐던 이 적자 폭을 줄이는 것이 물론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할게요. 그러면 11월 6일 날 중간선거가 끝나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될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 무슨 말씀이냐면 무역전쟁이 끝나면 다음에 심지어는 미국과 중국의 남중국해 문제까지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트럼프의 소위 얘기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의 그 시발점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라는 겁니다. 즉 왕의 자리를 놓고 싸우는 거라는 겁니다. 지금 왕은 누굽니까? 당연히 미국이죠. 근데 그 미국의 그 왕의 자리를 누가? 시진핑이 어떤 정책으로 2050년대에는 내가 왕이 되겠다. 소위 넘버원 국가가 되겠다 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중국몽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주식을 제대로 하려면 경제를 알아야 되고 그 경제와 연결된 고리가 바로 국제 정치다. 제가 심지어는 어떤 말씀도 여러분께 드렸었냐면 세상에서 일어났던 모든 전쟁은 경기와 그 나라의 자국의 이익과 연결되지 않는 전쟁이 없다. 딱 하나만 빼놓고 이데올로기인 전쟁. 그래서 베트남의 전쟁. 그건 민족 간의 전쟁 그거는 어떤 경제를 둘러싼 전쟁이 아니죠. 또 우리 6.25 이것도 뭐 경제를 둘러싼 전쟁이 아니죠. 하지만 뭐 우리가 대충 기억하기에 뭐 걸프전이든지 이런 전쟁들이 있죠. 또 예전에 중국에서 중동에서 무슨 문제만 터지면 미국이 쏜사같이 달려갔죠. 왜요? 바로 거기 석유값이 거기 크게 좌우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이 부분들을 알려면 바로 정치적인 부분들을 생각해 줘야 됩니다. 초창기에 미국과 중국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은 바로 그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지금 미국한테는 주변에 그러니까 경제는 경제고 안보는 안보인데 과거에 우리랑 친했으니까 우리가 너희들은 봐줄게. 너희들은 무임승차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는 안보에도 무임승차가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 맨날 얘기할 때 국방비 얘기하고 나토도 마찬가지죠. 너희들 돈 많이 그렇게 버는데 국방비 너무 작아. 이게 트럼프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경제, 트럼프한테는 친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염두에 두시고 지금 이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TV 나올 때마다 이렇게 미국에 투자하십시오. 미국에 투자하십시오 하는 것은 뭐냐면 실상 트럼프가 앞으로 있는 동안 앞으로 이제 2년 더 남았죠. 1기는. 그 있는 동안은 다른 나라랑 미국이랑 비교했을 때 비교가 안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미국마저 주가가 많이 올라서 조정받게 된다면 우리도 동반해서 뭐 우리도 뿐만 아니죠. 다른 나라들도 동반해서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 먹기로 그래도 미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코스피 시장 위에서 조정받았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주가가 위로 올라가다가 5일 평선 아래 바디 크로스가 나오면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단기 조정받고 있죠. 하지만 더 큰 부분을 볼까요?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가 조정받는 그 타이밍이 미국 시장 기준으로 S&P 지수가 올라가다가 조정받는 그 타이밍에 정확하게 같이 꺾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저렇게 자국만을 위한 정책을 쓰는 것이 얄밉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가 트럼프에 대해서 심한 얘기까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미국이 살아있어야 그래야 다른 나라들이 산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 지난주도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포인트 레슨. 이렇게 준비한 거 진바닥과 가바닥. 도대체 넌 누구냐? Who are you? 여러분들 지금 이 장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다가 이렇게 조정을 받으니까 이거 또 조정받네? 왜냐하면 한참 또 주가가 위로 올라갈 때 뭐 TV에서 뭐 이제는 모든 게 다 끝났다. 이제는 모든 게 다 괜찮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거 여러분이 경계해야 된다는 말씀 많이 드렸었죠. 그러면 가바닥과 진바닥, 진바닥과 가바닥. 진바닥은 도대체 어떻게 오는가? 이걸 알면 가바닥은 자동으로 나오겠죠. 여러분들 진바닥은 언제 온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먼저 경기가 굉장히 좋으면 진바닥 찍겠죠. 왜냐하면 경기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는 기업체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얘기고 결국 주가는 실적에 비례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는 진바닥을 찍고 위로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경기가 나쁠 때는 어떨까요? 진바닥을 못 찍을까요? 아닙니다. 진바닥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언제 찍느냐가 문제인 거죠. 언제 찍느냐가 문제냐면요. 보세요. 경기가 한참 좋다가 경기가 꺾였어요. 주가도 이미 내려가고 있겠죠. 그러면 경기가 올라가다가 처음에 경기가 꺾였을 때 정부에서 무슨 생각할까요? 이거 경기 부양해야겠네. 이거 어떻게든지 경기를 살려야 되겠네. 그럼 가장 먼저 나오는 정책이 뭡니까? 이때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정부에서 취하는 정책이 있고 중앙은행을 동원해서 취하는 정책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중에 정부에서 취하는 정책은 뭐냐면 재정정책,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틀어붓는 겁니다. 재정정책을 쓰거나 아니면 감세정책, 그러니까 세금을 깎아줘서 소위 소비를 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호주머니에 가처분소득, 처분이 가능한 소득을 늘려주면 다시 소비가 촉진되면서 경기가 살아나겠죠. 그래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은 재정정책과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감세정책을 취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어떤 정책을 많이 쓰느냐? 돈을 많이 푸는 거죠. 시중에다가.
그래서 금리를 내려서 초저금리 상태가 온다. 그럼 바로 그때 주가는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일단 첫 번째, 그러면 금리는 경기가 올라가다가 꺾어지면 무조건 금리를 내리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조건 금리를 낮추는 게 아니라 이 경기가 어느 정도 위로 올라가다 보면 소위 버블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버블이 나타난다는 건 뭐냐면 원래 정상적으로 모든 부분, 그러니까 모든 자본과 노동력과 모든 것들을 다 동반해서 어떤 부작용 없이 인플레 현상 크지 않게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소위 잠재 성장률 뚫고 이렇게 올라가 버립니다. 그럼 위에서 꺾일 때도 무조건 되고서 금리를 낮추는 게 아니라 이 버블이 꺾일 때까지 기다립니다. 다시 말해서 잠재 성장률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수요를 시작하는 겁니다. 즉 금리를 내리는 거죠. 근데 이미 경기가 좋을 때 금리가 너무 높잖아요. 미국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2008년도에 리먼 사태 터졌죠. 리먼 사태 터지기 전에 미국의 금리가 몇 프로였느냐. 1%에서 금리가 5.25까지 갔습니다. 기준금리입니다. 정책금리입니다. 5.25까지 갔는데 금리 내려봤자 베이비 스텝으로 내리면 0.25 내리는 거고요. 빅 스텝으로 내려봤자 0.5를 내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금리 처음에 내려봤자 이제 금리가 낮아졌으니까 유동성 장세가 온다? 이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내려서 초저금리가 돼줘야 비로소 그때 주가는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주가가 진바닥을 찍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그 구간은 경기가 좋아서 기업체들이 실적이 좋던지 아니면 그래 경기가 나빠. 경기가 나쁜데 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내려서 초저금리에 들어가야 바로 그때 주가는 바닥을 찍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미국 주가 갖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2008년도 리먼 사태 터졌죠. 전 세계가 난리였었죠. 어떻게 했습니까? 금리를 내려서 금리는 제로금리였었고요. 이것도 부족해서 양적 완화를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취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경기는 안 좋은데 모든 것이 무너졌는데 막강한 유동성을 공급을 해서 주가를 띄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때 전 세계 불린 돈은 무려 8조 달러. 이 중에서 미국이 틀어부은 돈은 4조 달러.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돈이 4조 달러가 풀리면 4조 달러만 돌아다닙니까? 이게 선물로 지폐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죠. 그냥 숫자상에 찍히는 거 아닙니까? 쉽게 해서 만약에 지급준비율이 만약에 10%다 그러면 100이 풀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100이 풀리면 10은 은행에다 남겨놓고 90을 대출해 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대출받았던 돈은 그냥 시중에서 계속 돌아갑니까? 아니죠. 자기가 쓸 돈만 남겨놓고 또 이게 은행으로 돌아가죠. 그럼 만약에 은행으로 또 들어가면 또 그중에서 10%만 남겨놓고 또 시중에 돌죠. 즉 100이 풀렸을 때 100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쉽게 하면 그래서 만약에 반드시 준비해야 될 지급 준비율이 10%다 그러면 그냥 계산하기 좋게 하면 100이 풀렸을 때 대략 900이나 1000 정도의 돈이 돌아다닙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바로 신용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강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이 장세가 그대로 유동성 장세고 혹은 금융 장세라는 것이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진바닥을 찍을 때는 경기는 안 좋아도 이미 경기가 하강으로 많이 꺾인 상태 속에서 이제 조만간 경기는 바닥은 찍겠구나라는 그 타이밍이 언제 오느냐? 금리가 초저금리에 들어갈 때 옵니다. 그럼 자, 우리나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지금 계속해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고 있는 중에 있나요? 아니죠. 오히려 이제 9월 달에 미국이 금리 올리는 것은 거의 100% 확정된 거고요. 또 지금 오늘 아침에 미국 주가가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임금 상승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야 이거 9월 달 말고도 12월 달에 또 금리 올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부분 때문에 빠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올해 최소한 한 번은 지금 올려야 된다라고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즉 우리는 막강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럼 우리는 지금 기업체들이 돈을 많이 벌고 기업체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나요? 미국의 다시 경우를 볼게요. 오바마 정권 시절에는요.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도 막강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올라갔던 장세입니다. 즉 오바마 정권 시대의 주가 상승을 한마디로 한다면 유동성 장세였었습니다. 그럼 선생님 지금 미국은 주가가 왜 올라가나요? 금리는 올라가니까 유동성은 축소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시대에 뭐가 좋아지고 있나요? 기업체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유동성은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고 금리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만 지금 미국 증시가 위로 갈 수 있는 배경은 바로 실적 장세 패턴으로 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유동성이 막강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여러분들 아마 방송 들으면서 선생님 시중에 돈 푸는 거 많은데요? 돈이라고 다 돈입니까? 그 돈이 주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돼야 그게 돈인 거죠. 주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우리처럼 소위 주시행이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부동산을 갖다가 부동산의 이 과열을 억제할 수 있는 정책 중에서 그 하나가 뭐냐 그럴 때는 이 물꼬를 이렇게 주시장으로 좀 틀 수 있는 이런 부양식은 안 나오나?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그냥 술자석에서 가까다 하고도 합니다. 어쨌든 이 돈이 막강하게 풀려 있어도 이 돈은 주시장으로 들어온 돈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경기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장세는 진바닥 장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꼭 구태여 차트로 분석하지 않아도 진바닥 장세가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전히 가바닥 장세인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크로스체크가 항상 중요합니다. 그래, 그러면 주변적인 여건은 그게 아니야. 그러면 중간중간에 들어주는 건 뭐냐? 누차겠지만 베어마켓 랠리. 그러니까 약세한 쪽에서 중간중간에 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럼 소장님, 도대체 진바닥 장세 어떻게 옵니까? 라는 거거든요. 차트상. 그러니까 자금이 풍부해지든지 아니면 쉽게 해서 경기가 좋아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니까 이게 자꾸만 위로 올라갈 때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희망 고문하지 마십시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방송에 나와서 장 괜찮다고 하면 그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줄 알아요. 자꾸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계심을 풀고 요번에도 또 주가가 2,300 올라가니까 2,400 간다 500 간다 또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팩트를 가지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올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해줘야 되는 것이 바로 저희처럼 방송에 들어오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도 물론 TV에 나오면요. 여러분 지금 진바닥 찍었어요. 무조건 사시면 좋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도움이 되냐고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팩트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도대체 진바닥은 어떻게 찍을 수 있을까요? 그래프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 눈으로 딱 봤을 때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걸 지금부터 원포인트 레슨의 그래프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그래프를 띄워놓고 이렇게 그냥 그림 하나만 그냥 어렵지 아니해요. 그냥 그림 하나만 제가 여기다가 딱 하나 그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거 제가 몇 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도 여러분들은 아직 그게 와닿지 않는 모양입니다. 자, 한번 제가 그대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제 강의의 특징은 어렵지 않습니다. 맨날 제가 얘기하죠. very easy, very simple, very 고급.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상승장은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고 올라가는 게 상승장인가요? 그러면 하락장은 계속 그러면 내려가는 게 하락장인가요?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장을 어떻게 움직입니까?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합니다. 그럴 때 상승과 하락을 똑같이 반복할 때 우리는 이것을 가두리 박스권장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는 폭과 내려가는 폭이 똑같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가두리 장세, 비추세 장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답은 나와 있죠. 상승장은 어떻게 상승할까? 그렇습니다. 상승장은요. 올라갈 때 매일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많이 올라가고 우리가 이걸 롱이라고 하죠. 조정은 조금 받고 그다음에 상승은 많이 올라가고 조정은 짧게 받습니다. 이게 상승장입니다. 그러면 주가가 조정을 줬을 때 앞에 상승에 비해서 그 조정이 짧으면 얘는 상승장이 계속해서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락장은 어떻게 될까요? 하락장은요. 여러분들 좀 시각적인 효과를 하기 위해서 제가 바꿔보고요. 하락장은 많이 빠져요. 그리고 조금 올라가요. 그리고 내려갈 때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계속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게 이게 하락장이에요. 그럼 지금 장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시면요. 여기 지금 빨간색 있죠?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어떻게? 롱이요. 여기 조정받았죠? 여기 숏이요. 상승폭을 잡아먹지 않았잖아요. 쉽게 해서 100원 올라가면 30원 조정받는 거 당연하잖아요. 이때는 장은 상승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30원 조정받고 또 올라갈 때 보세요. 한 60원, 70원 올라갔지 않습니까? 롱, 숏, 롱. 자, 그런데 잘 보십시오. 여기 조정받아요. 여기까지는 오케이예요. 좋았어요. 왜? 롱 다음에 숏이니까. 그럼 이게 1월 달에 올라갈 때 얘가 여기를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를 확 뚫어줬어야 됩니다. 어떻게요? 확이요. 확 뚫어주지 못한 거예요. 여기서 딱 멈추고죠. 그럼 여기서 딱 퀘션이 생기면 여기를 뚫지 못하고 있네. 누가 막고 있네. 이거잖아. 누가 막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다음에 여기 딱 막았는데 그다음에 보시죠. 여길 내려갈 때 여길 깼죠. 이렇게요. 처음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위에서부터 올라간 것보다 내려간 게 더 길었네. 그럼 여기서 또 퀘스천인 거죠. 결정적인 걸 보세요. 이게 또 올라갔어도 이게 몇 월 달이면 4월 달이죠. 여러분들 아마 국고초 이거 3월 달 4월 달에 아마 제가 이 국고초 나와서 한 거 녹화 방송 보면 있을 텐데 제가 여기서 맨날 얘기한 게 뭐냐면 이게 올라간다고 다 좋아하지 말고 이게 올라갈 때 그리고 그렇고 이렇게 뚫고 올라가야 된다. 이거 제가 몇 번을 그림을 그렸습니다. 왜? 이 가장 기본적인 그림, 롱숏에 대한 기본적인 그림을 모르면 매매 못하는 겁니다. 종합이 무너지면 펀드 매니저. 그래서 5년, 10년 동안 하는 그 상품은 상관이 없지만 과연 지금 TV를 보시는 여러분들 매월 월급을 대신해서 한 푼이라도 벌어보겠다는 여러분들이 과연 종목을 분석을 정말 그렇게 잘해서 3년, 5년, 10년 하고 장투하시는 분들이 과연 몇 명이 됩니까? 주가 내갈 때 깡통만 안 당해도 다행인 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해야 됩니다. 종합이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를.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특히 피곤했던 게 뭐냐면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여기 이렇게 깨고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여기랑은 다르죠. 이쪽은 롱, 뭐가 상승이. 이쪽은 하락이 롱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럼 이 장이 바닥을 찍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월말 종가상 여기를 안 깨는 게 중요해요. 안 깨고 여기서 어떻게 상승이 롱으로 뻗어 올라가는 이 패턴이 나와야 이게 진바닥이 되는 패턴인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진바닥과 가바닥. 자, 제가 두 가지로 풀어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히 풀어드리고 싶지만 벌써 20분 지났습니다. 오늘 마침 제가 1시에 여기 와우파에서 무료 공개 강의를 합니다. 시간 되시면 꼭 오시면 좋겠고요. 또 오늘 뭐 그게 아니어도 제가 오늘 주시장에서 모바일 하니까 꼭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론. 지금 이 장은 아직까지는 여전히 진바닥 장세의 패턴의 모습을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주변의 인권도 형성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딱 하나. 여기도 주가가 내려갔다 이렇게 쫙 올라간 게 왜냐면 소위 청산가치 이게 많이 하죠. 얘가 주가가 내려가 버리면 원래 자기의 제값보다도 이게 떨이가 되는 겁니다. 그 떨이가 되는 거니까 내려갈 때마다 일부 계속해서 반등은 시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도 보시면요. 이 시장을 조금 가까이 보시면 어떤 부분이냐면 가까이 보세요. 여기 그래프를 요걸 좀 더 확대해서 볼게요. 이렇게 얘가 올라갈 때 이게 외바닥이었죠. 외바닥 속에 올라가다가 제가 지난주 바로 앞주였죠. 계속 보내드린 게 얘가 조정받아도 기차는 달 때 레일 위에서 달까 요 위에 있으면 괜찮은데 얘가 요 밑에 이렇게 꺾어주면 조심해야 된다. 이거 누차이겠죠. 이게 지금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얘가 아직까지 가바닥이어도 나 다시부터 갈래 그럴 때는 어떤 패턴을 볼까요? 얘가 다시 거꾸로. 이걸 5일선에 바디크로스 5BC가 나오면 위험하다고 그랬죠. 얘가 다시 올라갈 때 요 위에 올라타야 됩니다. 여기 올라타야 난 다시 갈래 그럴 겁니다. 그러면 얘는 언제 올라탈까요? 이 전주권은 뭐냐? 일단 미국이 올라타야 돼요. 미국의 주가가 지금 5일선 얘랑 똑같이 꺾여 있거든요. 얘가 올라타면 그때 우리도 조금 올라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매매할 때 종합을 염두에 두시고 탑단에 대한 매매를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종목군별로는 지금 여전히 뭐 남북 테마주들도 살아있고 삼각편대 종목군들이 골고 돌아가니까 종목 장세에 대한 접근을 여러분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종합주가지수는 역시 올라가더라도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